겉이랑 안지랑 이거 딸 때가 가장 긴장이 되거든요. 정말 숨도 안 쉬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천장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요거 그대로 살려서 벽지가 터지지 않는 상태처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네. 벽지를 새로 바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제 주특기. 5년 전 안정된 건설회사를 박차고 나온 그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회사에서 딱 원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만 더 요만큼만 더 만져드리면은 정말 최상일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수입 면에서도 차이가 큰 편입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차이가 많죠. 대략 한 5배. 어쨌든 수입들이 다 내 거다. 틈틈이 부족한 집수리 기술을 배우고 발품 팔아 고객을 끌어모으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비록 일은 힘들지만 고객을 위해 자신의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지금이 자부심은 더 높다고 합니다. 다음 날 수원에서 작업이 있는 날인데요. 부분이 지금 천정 작은 부분이 아니고 좀 부위가 커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전체는 원하지를 않아가지고 부분만 하는 거라 근데 부분이 까다롭죠. 쉽지 않아. 20년 차 기술자지만 늘 긴장된다는 출장길. 도착하자 필요한 공구와 자재부터 챙기는데요. 작업이 까다로운 날에는 챙겨야 할 짐도 한가득입니다. 챙길 게 많네요. 아, 챙길 게 많아요. 여기 이제 살고 있는 집이면은 보양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매일 새로운 일이 미션처럼 주어지는 작업 현장. 오늘은 도유 씨의 주종목인 도배 작업을 해가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난이도가 높은 편인 천장 부분 도배. 누수공사 후 뜯어낸 벽지를 다시 복구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구멍 뚫어놓고 한 1년 살았어요, 저희. 그래도 이제 하니까 좀 속 시원하시겠네. 아, 그렇죠. 가구만 좀 치우고 빈집이나 새집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집일 경우 마루나 가구, 가전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보양 작업이 필수. 작업 전부터 신경 써야 할 게 많은데요. 고객님 여기 불이 어떤 걸까요? 여기 불이 여기요. 아, 여기 불만 좀 꺼주시겠어요? 식탁등. 이 불? 네네네. 요걸 좀 먼저 띄워야 돼가지고 게다가 다방면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집수리를 하다 보면은 그냥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가능하지가 않아요. 전기도 해야 되고 다기능으로 해야 돼요. 이제 도배를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부분 도배가 까다로운 이유는 벽면의 상태, 벽지의 종류, 손상 상태에 따라 전체 도배 그 이상으로 세밀한 기초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도배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작업하는 거를 제일 싫어할 거예요. 이게 손이 더 많이 가니까. 그냥 이 부분 연결 부분을 찾아서 요 연결 부분부터 요렇게만 그렇게도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요 부분만 원하셔서 그게 제 이제 전략이기도 하고 저만의 기술이기도 하고. 도배 경력 20년의 오랜 내공 덕에 가능한 작업이라고요. 덕분에 오늘
오랫동안 앓던 이를 빼게 된 고객. 저 도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한 부분 도배. 보수용 자재인 초배지를 붙이는 것이 기초 작업의 첫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거를 바르면은 여기만 붙고 이 장과 이 안쪽 장과 겉지 장은 안쪽은 뜨는 거예요. 틈 사이사이 이런 부분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벽지가 바로 밀착이 되면은 그 부분이 다 사이사이 이게 표시가 그대로 나고 아니 마르면서 이 틈 때문에 터져요 벽지가. 그거를 얘가 이제 완충해주는 역할이라고나 해야 될까? 벽과 벽지 사이의 접착력을 높여주고 벽면의 요철을 정리해주는 초배지. 초배지를 바르지 않을 경우 벽면의 울퉁불퉁한 면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도배풀이 마르면서 이음새 부분의 벽지가 터질 수 있다고요. 때문에 초배지 바르기는 기초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좀 놔줄래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속도보다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도유 씨. 오너 입장에서는 좀 느려 보이고, 그러니까 남 밑에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많은 걸 해야지 오너가 돈을 버는 거고. 근데 저는 제가 일을 할 때는 최대한 꼼꼼하게 이제 하자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은 더 좋아하고 정말 작은 디테일한 거에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소탐대실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라죠. 기초 작업이 끝나면 드디어 벽지를 바를 차례. 여기는 먼저 그래서 사전 방문을 드린 집이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을 잘라가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이제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이게 천정지 같은 경우는 이 무늬가 두께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요 두께가 이거 얘랑 거의 좀 많이 비슷해요. 부분 도배를 할 때는 기존 벽지와 이질감이 없이 연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중간에서 이게 복원이 되려면은 이 한 폭 사이즈에 맞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한 폭인 거예요. 기존에 붙어있던 네네.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폭이라 이거는 맞춰서 가야 돼요. 기존 벽지에 새 벽지를 한 폭씩 이어 붙여야 하는데요. 작업하기 편하도록 사무실에서 미리 풀을 먹여온 벽지를 펼치니 그 크기가 도유 씨 혼자 작업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장 도배는 2인 1조나 3인 1조로 작업하는 게 일반적. 나리야 여기 딱 올라와가지고 여기 좀 잡아주세요. 혼자 일당백을 해내는 도유 씨지만 벽지도 맞들어야 나은 법. 직원 나래 씨가 동행한 덕에 작업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공정만이 남았는데요. 도유 씨의 생명줄인 이 칼이 드디어 빛을 발할 시간. 이렇게 애써 붙인 벽지를 잘라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네, 이게 벽지가 보시면은 안에는 종이면, 여기는 실크, 비닐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크 같은 경우는 겉지, 이 비닐면만 떼서 이렇게 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존 벽지는 이 겉지만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지가 2장을 놓고
두 장을 놓고 이 벽지랑 이 한 겹까지만 들어가야지 이렇게 다시 만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대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겹을 놓고 딱 3겹만 잘라내는 거죠. 네. 돼요? 네, 그게 됩니다. 돼야지 돈 벌어요. 기존 벽지와 새 벽지가 겹쳐지는 부분에 칼집을 내어 딱 한 겹만 벗겨내는 기술. 이 기술이 가능해야 벽지의 단차를 없애고 접착력까지 높일 수 있는데요. 즉 부분 도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겉이랑 안지랑 이거 딸 때가 가장 긴장이 되거든요. 정말 숨도 안 쉬어요. 이거 딸 때. 20년간 수만 번 반복했을 동작. 하지만 매번 긴장되는 이유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날숨 한 번에 칼이 삐끗할 수 있기에 숨까지 참아가며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시킵니다. 겉지와 속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정교하게 해야만 이렇게 벽지 이음새가 단차 없이 매끄러진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도유 씨. 3시간에 걸친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천장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천장 벽지가 군데군데 울어있는 상태. 고객의 표정에도 당혹감이 스치는데요. 자신의 기술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녀.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분명 완벽하게 마감했는데 천장 벽지 곳곳이 쭈글쭈글하게 울어버린 상황.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고객도 걱정스러운 눈빛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도배라는 게 해놓고 났을 때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완성도가 생기는 거라 이제 바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객과 마무리를 짓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지금 이제 풀에 젖은 벽지가 걔를 만나니까 좀 처지면서 이게 쭈글거려 보이는 건데 마르면은 저기처럼 돌아와요. 그녀의 실력을 제대로 증명할 또 다른 난제가 있었으니 이렇게 눈이 이렇게 닫힐 때 찍히는 요거 그대로 살려서 벽지가 터지지 않는 상태처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네. 벽지를 새로 바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제 주특기. 새로운 벽지를 덧바르는 게 아니라 기존 벽지를 그대로 살려서 찢어진 흔적을 감쪽같이 없애는 고난도 작업인데요. 지금 여기는 실크 벽지라 겉지만 띄었다가 안에는 그대로 복원을 한 다음에 그대로 덮는 거예요. 찢어진 벽지를 새 벽지처럼 되살리겠다는 도유 씨. 이번에도 손끝의 감각만으로 벽지의 겉지만 얇게 한꺼풀 벗겨냅니다. 힘이 좀 더 들어가거나 기침 한 번만 잘못해도 벽지는 그대로 찢어지고 말 텐데요. 자 하나 없이 벽지의 미세한 결을 따라 손을 움직여야 하는 정교한 작업. 복원에 실패한다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찢어졌는데 쓸 수 있어요? 그쵸. 쓸 수 있게 해야지 기술이죠. 서백지는 같은 거는 구할 수 없어요. 이게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때만 들어가는 벽지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새로 했다고 해도 같은 벽지를 내가 번호를 알고 있는 거 아니면은 같은 벽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안에 터져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안에를 좀 더 채우고 겉에
보수하는 마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깨진 석고보드부터 복구해야 하는데요. 벽 안쪽의 빈 공간을 폼으로 채워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 첫 단계. 이렇게 기초 보강을 잘 해둬야 문고리가 다시 반복해서 닿더라도 벽이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벽지 보수는 도배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가능한 정교한 작업. 폼이 충분히 굳으면 보수제인 퍼티를 여러 번 덧발라 울퉁불퉁한 면을 고르게 정리해줘야 하는데요. 벽지 복원의 완성도가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밑작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붙여버리면은 이게 그대로 도드러지니까 여기를 부분만 띄움 시공을 해서 얘가 겉으로 티나지 않게 이제 약간의 이 벽면을 이제 속여주는 거예요. 복원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벽 안쪽의 요철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핵심. 그래서 초배지를 가장자리만 고정해 가운데를 살짝 띄워두는 띄움 시공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벽지를 다시 덮어주는데요. 이처럼 파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로 내공. 이렇게 칼 자국이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얼마만큼 단차 없이 매끄럽게 만드느냐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국 없이 이게 완성된 이거를 보면은 되게 희열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달인으로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천정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이 노고를 알아줄 때 가장 힘이 난다는 도유 씨. 마지막으로 스토퍼까지 붙이면 작업이 끝납니다. 석고랑 석고 만나는 부분에 이어지는. 네네네 이중지라는 이제 자재가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이 살짝 띄워주기 위해서 들어간 자재가 이제 습을 먹으면 얘가 조금 쭈글쭈글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이제 이 같은 자재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울퉁불퉁한 이제 쭈글거려 보이는 부분은 다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혹시나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또 처리해 드리니까 연락 주세요. 네. 네, 이상은 없을 거예요. 네네네. 네. 내일 한번 마르면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네. 네.